네, 어차피 유망한 섹터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시장이 많이 밀렸잖아요. 뭐 사실은 공매도다 뭐다 하면서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있는 건 맞는데 제가 왜 그전에 이런 세력들이 뭐 공매도 치고 뭐 어쩌고 이런 거를 신경 안 썼냐면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공매도를 때려서 시장을 밀리면 다른 종목들도 같이 밀리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해진 가격의 주식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오히려 그 부분을 이용해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좀 정도를 많이 지나쳐서 그렇죠. 이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이쪽 섹터를 저랑 같이 볼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드림 시큐리티 차트를 띄워놓고 있잖아요. 네이버 관련된 영상을 제가 올렸는데 네이버 분석을 하면서 이거 너무 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냐? 네이버 주가가 박살이 나니까 IT 업계 전반적으로 카카오 게임 다 포함해서요. 카카오 그룹까지 포함해서 IT 업계 전반적으로 게임 섹터까지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사실 네이버만 주저앉은 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 그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IT 관련 업종인 보안 업체까지도 주식들이 다 끌려 내려오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경기에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사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지 그 회사가 여전히 일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관련된 업종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은 필요할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보안업체 쪽이 어떤 식으로 시장 전망이 생겨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가상화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돈의 습성은요, 간편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물 교환을 했죠. 물고기랑 쌀이랑 교환하고 뭐 후추랑 소금이랑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이게 불편하다 보니까 물건을 직접 갖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이런 물물 교환에서 이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걸로 거래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보증 증서를 통해서 거래하게 됐죠. 그래서 신용할 만한 기관에서 내가 금을 맡겨놓은 상태다 하면서 이걸 보증으로 하면서 증서를 써줍니다. 이게 화폐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리하죠. 무겁게 들고 다닐 일도 없고 거래하기 용이하고 모두가 약속된 화폐로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무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축통화라는 게 또 생겼는데 그것이 현재는 달러죠. 자, 지금 형태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현금으로 우리도 막 거래를 했다가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신용카드로 바뀌었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바뀌어 왔어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무엇으로 또 바뀌었습니까? 네, 페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삼성페이라든지 또 애플페이도 도입한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신용카드조차도 가져다니지 않아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시대가 발전함에 있어서 이제 각 국가도 어떻게 합니까? 네, 이제 각 국가들도 가상화폐를 발행해서 앞으로는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 가상화폐로 서로 간에 교류를 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가상화폐를 만들고 그리고 또 유명 기업 회사들도 다 가상화폐를 만든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도입 단계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가상화폐들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가상화폐로 조금 더 빠르게 교환할 수 있는 이런 화폐 시스템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런 것에 있어서 이제는 앞으로 이 해킹에 대한 문제가 생각보다 더 심각해진 상황이란 말이죠. 심지어 이제는 어떻습니까? 뭐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해서 사람의 얼굴을 도용할 수도 있고 사람의 목소리까지도 도용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앞으로 이 경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요, 그 중심 가운데 안전한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I가 자율주행을 시작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해킹의 우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과거에 어떤 영화 중에 하나가 분노의 질주였나요? 거기서 자동차들을 해킹해갖고 막 자동차들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 섹터, 보안 업체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 시대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오히려 앞으로 여러 면에서 많은 발전이 필요로 하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디도스 공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갈등 가운데 놓여져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막 전쟁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이제 디도스 공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서 병원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지금 무기도 서로 막 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드론으로 서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이버 공격도 계속적으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이제 방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이 앞으로 막 발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의
보안 업체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국 기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건 분명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 의미에서 보안 섹터, 보안 업체들이 지금까지 시장에 주목받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은 각계 전투식으로 각자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책 사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 몇 개 주목받는 주식들이 있더라고요. 사이버원, 그리고 안랩, 그리고 K사인,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이러한 주식들이 있습니다. 자, 공통점은요, 이 주식들을 보면은 시세가 아주 안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도 한 3, 4년 정도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K사인 역시도 길게 봐서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형태죠. 사이버원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나서 시세가 나온 적이 없어요. 아직 조정 국면에 있고 이제 자리를 찾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은 상승하지 않았다는 게 의미가 있죠. 자, 안랩은 어떻습니까? 안랩은 얼마 전에 정치 테마주로 장난을 쳤는데 이 주식은 모멘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간 적이 없어요. 잠깐 찔렀다 내려왔죠. 정치 테마주로 장난쳤다는 거죠. 긴 시간 동안 매출이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을 계속 상승을 받으면서 올라간 적이 없다. 여기는 한 번 있었죠. 쭉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상승 모멘텀이 지금 최근에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반짝, 항상 정치 테마주, 이걸로만 시장이 주목받았죠. 이 회사의 진정한 가치가 시장에서 올바르게 평가된 적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장이 밀려서 고통스러운 것도 맞지만 우리가 다른 면으로도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회사들의 가치가 너무 저평가됐다, 너무 밑으로 내려갔다, 이런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스마트 시대가 더 발전될 거고 이제는 도시까지도 스마트형 도시로 개발이 될 거고 모든 지불 수단들이 이제 가상화폐로서, 이미 가상화폐죠. 예, 실제로 뭐 화폐를 주고받는 게 아니니까요. 이미 가상화폐가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지금 시점에서 다양하게 AI로 해킹할 수 있고 도용할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 저는 보안업체가 국책 사업으로 선정돼서 뭔가 더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관점으로 다양한 섹터들을 한번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와조스키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와조 인사이트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시황 분석과 그리고 세력주 종목 분석, 그리고 특별히 세력주 매매 공식 책을 구매한 분들에게 챕터별 무료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세력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강의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홈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